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혀왔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Again, Pacific Royal issued a blank car to get a lot of 90% through the strait. 中方在此呼吁各方立即停止军事行动，避免紧张事态进一步升级，防止地区的局势动荡对全球经济发展造成更大影响。 자, 중국을 향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의 군함 파견을 제압박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두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시간도 좀 끌 필요가 있는 거고 섣불리 이렇게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부의 고민도 큽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펼쳤을 때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란이 저기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우리가 호위해서 선박들을 도와준다면 저러한 무차별적인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영상인데 미사일만 공격받느냐? 자폭 드론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 그리고 이제 총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망설여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 모기 함대라는 그 무서운 부대를 뚫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호위해 줄 수 있는 사실 그 선박이 최대 10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남성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우리나라의 결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파병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입니다. 네. 일단 했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죠.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아덴만 그 오만 해역 쪽에 가 있는 게 청해 부대인데 4,700톤급 대조영함이 지금 운행 중입니다. 근데 이 선박, 이 함정이 현재는 소해 기뢰 제거 그 함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주로 해적 퇴치용이거든요. 우리 상선 보호고. 근데 호르무즈로 한 2,000km 이상 이동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전쟁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청해부대 병력 갖고는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국회에서도 세미나 할 때 이지스함이 가야 된다. 한국에서 가야 된다. 근데 이지스함이 지금 국내에 4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이 한 척 가는데 빨리 가면 2, 3주, 늦으면 3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 갈 때 이제 소해함, 기뢰 제거 함정을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19일 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고민이 있지만 일본은 분명히 답을 알 겁니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위험은 있지만 파병 결정을 안 했을 때 우리의 고민은 또 심각합니다. 일단은 관세 문제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리멤버라고 죠. 뒤끝의 대왕입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또 압박하는 카드가 여러도 있죠. 그리고 또 동맹이 어려울 때 또 손을 내미는데 전혀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어제도 군사 전문가들과 저희 회의일 때 다국적 작전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 양면이 있다. 즉 지난번 2020년 작전처럼 기존 어떤 국제연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26척의 지금 상선과 유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거든요. 이들을 호위에서 빼내는 작전은 저희가 부담이 좀 없는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해상 작전에 포함이 되면 이게 이제 이란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다만 또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는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진짜 바다에 그냥 떠 있는 레이더 정도로 탐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이상은 또 미국과 공조 연합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국회 동의가 이게 이제 파병이 불가피할 겁니다. 작전 해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아덴만 소말리아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그 연장안 법률을 보면 그 이외의 함 해역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동은 가지만 이게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할 필요하다. 수밖에 없다. 네. 자, 우리 해군의 주요 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의 함척이 6척, 세종대왕급 3척, 그리고 정조대왕급 1척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보낼 수 있는 가능한 저게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이지스함.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지스함 4척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저 4척인 것이고요. 저들을 이제 투입할 수는 있는데 투입했을 때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백승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남 교수님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포인트일 겁니다. 누가 지휘 통제를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느냐, 미국이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하는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거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음 이 전쟁을 시작했던 거는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시작한 이후에 개시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2주 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핵 위협 때문에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전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쟁 상황이. 그러니까 핵 위협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글로벌 공급망, 석유 에너지망에 관련한 위협이기 때문에 너네들도 참여해. 니네들이 제일 이익을 보잖아. 우리 미국은 이거 막혀도 우린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논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전략은 이거거든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다라고 해서 그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비슷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대량 살성 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갑자기 민주주의 확산,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너네들도 원하는 거냐, 다 참여해. 이렇게 해서 점점 전쟁 비용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명하게 외교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지휘 통제를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군이 하는 지휘 통제에 들어가면 물론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정보망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쉽게 단행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만약에 진짜 미국의 지휘 통제를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잘 얘기를 못하는 이 전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고 지금 또 우리 임무 성격 두 번째는 겁니다. 임무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2003년에도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자기의 지지 세력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는 뒤에 후송부, 재건부대, 공병대 이런 쪽만 해서 이라크 재건해야 되겠다. 전투부대 안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도 그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누가 지휘 통제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낼 저 함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확실히 정해야 지금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호를 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